네, 오늘의 시그널 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예,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아침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네. 아마 내일 그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음.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입장 같아요. 읽어보셨죠, 호소문을? 네, 예, 예. 읽어봤습니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외딴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진석 실장께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방어권이 보장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아주 뭐 특권이라고 예. 표현하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에 대해서 단 나흘 안에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지금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출석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네. 아마 일반 국민들도 나흘 안에 세 차례 출석 요구하고선 거기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이례적인 것. 이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뭐 아시다시피 수사 권한도 없고 사실은 이 뭐 판사 쇼핑에 의해서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이제는 뭐 그 압박을 고강도로 높이면서 국가 기관 간의 충돌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사실은 대통령이 이쁘고 밉고 이런 문제가 네. 아닙니다. 우리가 현행범으로 살인범이 체포되어도 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직무 정지는 되었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행태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음. 그 의도는 무엇인가?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요. 뭐 그동안 그 민주당 쪽 의원한테 후원금을 내기도 했었고 또 예.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죠. 이번 그런 분을 정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예.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모 인사가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공수처장이 있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권과 아주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고 예. 일종의 야권의 의도대로 이런 아주 뭐 무리한 영장 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하실 때 그 공수처 탄생 막으려고 하셨던 게 문득 또 생각이 났네요. 네, 뭐, 사실은 예. 그때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기간이라고 했고 지금 보면은 결국은 수사권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도 밝혀지고 예. 또 결국 특정 정치 세력의 일종의 하명 수사처가 된다는 게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조직이었고요. 음. 그 공수처가 저는 하루빨리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다 이 수사를 내려줘라. 네. 수사권을 다시 돌려줘라. 예.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라든지 법치 질서의 훼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저는 하루빨리 첫 단추를 잘못 깬 거를 다시 깨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뭐 정진석 실장 호소문에 대해서 공수처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은 제3의 장소에서 뭐 조사를 하거나 방문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공수처가 뭐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거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무리한 집행으로 비칠 것 같아서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공수처가 경호처를 압박하는 것도 보면 경호처는 그동안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해 온 것이고 예. 또 국가안전시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경호를 해온 것인데 네. 이것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 국가 기관 간의 충돌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굉장히 대규모의 시민들도 모여 계신데 네. 시민과 충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국격은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관저협회 의원님 가셨었잖아요. 네, 예, 예.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뭐 오늘 공수처에서 어떤 입장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그대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또 관저에 가실 생각이신 거죠?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논의도 뭐 조직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예. 관저협회 갈 때도 그냥 3355 연락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부터 정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네.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대다수의 생각이 이것이 지금 일종의 헌법상 보장된 권한 또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한 이런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갔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이번에 또다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가 일종의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당성을 어떻게 국민에게 알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또 335 논의들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 뭐 아직 우리가 그것이 조직적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인 뭐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어제 뭐 항의나 법적 조치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방안이 좀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아직은. 뭐 아직 그런 것을 저 집단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사실은 지금 공수처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 공수처장의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권한을 남용한 직권 남용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많고요. 예. 또 사실은 이 뭐 제가 이 현안 질의에서도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질의했지만 사실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자꾸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네. 보면 내란죄의 폭동에 준한 예.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 또 국가기관 간의 어떤 업무에 관한 이 체계를 흔든다는 점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일부 이제 강경파 의원님들이나 또 뭐 법적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바로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법적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오동훈 합니다. 처장에 대해서. 예, 예, 예. 예. 그게 실제로 좀 실현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당내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논의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고요. 예. 일단은 저희로서는 가장 평화적으로 네. 또 가장 국격에 맞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수처장이 일종의 공명심, 네. 현직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끌고 나와 이런 모습을 꼭 연출하고 싶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어떤 어.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의도 자체도 불순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면 결국 야당의 하명 수사처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최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뭐 체포영장의 집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벌써 이미 정권이 넘어간 것 같이 각 부처라든지 이런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지우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2년이 지났고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 워낙 국회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서 하나도 제대로 실현을 네. 못했는데 그나마 조금씩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던 것도 다 지우고 있어요. 예. 예컨대 이제 저는 참 답답한 게요. 대통령 계엄을 절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통령 입장에선 내가 대통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 보십시오. 국회에서 막히니까. 예. 뭐 정부 부처 개편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도 못했습니다. 1호 예. 공약이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 폐지. 그거 하나도 못했습니다. 뭐 그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켰어요. 네. 예컨대 노동조합이 불법적인 노조 투쟁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예. 막을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줄탄핵 29건의 줄탄핵 그중에서 10건은 아직도 헌법재판소에 있고 네. 그렇게 줄탄핵으로 사람을 끌어내리고
반헌법적 법안으로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정부가 원하는 법안은 하나도 안 해주고 예. 그러더니 그다음에 예산은 삭감을 해서 경찰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다 삭감해서 한마디로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기능 못하게 하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도 경호처 예산 빼놓고 전부 삭감하고 예. 이게 결국은 국정 마비를 시킨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정부 부처들은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 지우기로 전부 다 뭐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다 예. 지우고 있으니까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도 정권을 마치 잡은 양 이미 하는 발언들도 좀 수위도 나오고 뭐 이미 대통령 뭐 사형 선고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민주당 발언의 지나침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 것 정도로 세상에 본인들이 내란죄를 하루아침에 계엄 끝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내란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를 끌고 나와서 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내란으로 탄핵을 유도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하루아침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고 민주당의 정말 선전선동도 저희가 예. 늘 참 국민들께서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을 넣으면서 뭔가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환죄 부분을 집어 넣으면서 이게 또 논란인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수정된 특검법을 낼 건지를 좀 논의하신 걸로 아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인 네, 거죠?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안 났고 예. 사실 이제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외환 특검법은 실질적으로 이 외환해제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일종의 윤석열 북풍 공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대북 확성기 그다음에 대북 전단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북한 북한이 싫어하죠. 김정은입니다. 예.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 네. 예전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키지도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 내란 외환해제라고 하지만 북한 김정은 좋아할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수사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적으로 확정돼 있고요. 네. 결국 특검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선거 운동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은 결국 또 다른 국정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특검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부결이 돼도 또 내고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수정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의원님 생각이 좀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밝히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지금 수사권이 사실상 수사권 다툼이 있으니까 특검을 하면 이제 특검의 모든 수사권을 가져오니까 네.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요.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결국 특검을 받는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내란 특검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양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또 다른 이 특검으로 인한 부작용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사실 뭐 내란 특검이 되었든 계엄 특검이 됐든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제도에 따라서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미 구속 기소도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그렇게 특검을 하는 것보다는 수사권 조정을 이 재수사기관 간에 논의하고 협의해서 네. 수사권이 있는 데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특검이라는 것을 가져오면 특검 정국으로 인해서 결국 계속해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특검이라는 것을 빌미로 민주당 좋은 대로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 특검은 아마 저희 108명 국회의원들도 다 잡아갈 겁니다. 예. 민주당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저희 말만 하면 내란 선전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범이다, 뭐 이러고. 이미 2번 고발되었습니다. 예. 네. 그 와중에 또 피고발인 1호로 자처하신 게 있잖아요. 카톡 계엄령이요. 예, 네. 카톡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뭐 나를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1호로 나서셨다. 굳이 뭐 이렇게 1호 피고발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늘 그러니까 헌법적 절차, 법적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혼란스럽지만 그렇다고 그냥 헌법적 절차,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대통령을 그냥 탄핵하고 대통령을 그냥 무슨 내란죄로 기소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한쪽으로는 국정 을 안정시키고 한쪽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사법적 절차가 작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이렇게 법치주의가 망가지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권리도 침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한 건데 네. 아주 빠르게 그게 벌써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예.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 개인의 권리도 침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기본권도 네. 짓밟겠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카톡에서 내가 그 몇 명의 지인들과 논의하면서 이야기한 이야기도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하겠다는 거 하니 예. 결국 무지막지한 이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그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건 무슨 옛날에 조지 오웰의 무슨 동물농장도 생각이 나고요. 네. 한마디로 이 로베스피에르의 무슨 단두대 정치도 생각이 나고요. 예. 일종의 공포 정치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셔야 되는 거다 생각을 네. 합니다. 결국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법치를 짓밟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그러면 나부터 고발해봐라. 그리고 카톡방에 제가 올린 거를 올리면서 이 나를 고발해 캠페인을 네. 1호 캠페인 지금 자청자로 갔는데요. 네. 국민의힘 미디어국 우리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보시면 나를 고발해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예. 캠페인이 지금 한창 시작이 돼서 뭐 동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군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이제 정부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제가 좀 들은 바로는 의원님이 또 취임 행사 참석차 미국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좀 엄중한 시기라서 뭐 참석을 못 하겠다는 통보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가시니까 좀 가서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뭐 당직을 맡으신 분은 안 가시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불참을 결정하신 것 같고 이번에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분들은 야당 의원은 받은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받으신 거죠? 네, 초청장.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뭐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이미 있는 네트워크들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결국 한국의 현재 상황을 잘 알려야 되겠다. 네. 이런 의미로 방미하기로 했고요. 곧 국힘 방미단을 사실상 구성해서 예. 국힘 방미단 대표로 이번에 참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 네. 지금 현재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트럼프 핵심 관계자들과 의견을 좀 나눌 예정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원래도 야당이라서 초청 대상은 아닌 건가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만 사실은 이 예. 초청은 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요. 예. 뭐 그만큼 야당으로서는 이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아직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에서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기는 좀 맞듣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가겠다고 밝힌 분이 한 분 계신데 한동훈 전 대표가 취임식 행사에 초청받았는데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런 뭐 초청받았지만 안 간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목격담 정치가 또 시작이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1월 중에 재개를 한다는 소식이 좀 맞는가 싶기도 하고 뭐 활동할 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늘 정치니까 뭐 또 조기 대선이 있지 않나 하고선 활동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뭐 초청장 부분은 아마 이렇게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또
면담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 부분에 좀 판단이 같이 종합적으로 곁들여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뭐 참석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가서 또 예, 이제 뭐 예, 네트워크 예. 쌓고 해야 예, 되니. 면담이 좀 성사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냥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